10일 정도 남았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탁 하나 드리자면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낸 문제이니 사람이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준비한 사례특강은 공인중개사 및 타 국가고시에서 매년 출제되는 테마 10개를 엄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당일까지 감을 잃지 않도록 잠들기 전 식사 전에 보신다면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례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이중매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찬찬히 읽으면 적극적 권유, 이 키워드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무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키워드는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번 질문은 적극 권유했으니까 타당성 없어서 무효다. 따라서 을은 갑을 대위해서 직접 안 됩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접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대위 말소 들어가고요. 세 번째 질문은 불법 원인급여. 이 말은 타당성 없어서 무효. 이 말하고 불법 원인급여는 같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번째 드디어 나왔습니다.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이 나왔습니다. 매매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고 나왔습니다.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정답은 4번. 적극가담 이중매매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이걸 포장해서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런 거 안 냅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만 결정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고 돼 있고 병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때 판단 기준은 행위한 적극 가담한 대리인 기준 판단 따라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다시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고 나갈 것인가? 이렇게 가세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진통 착사강,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 착오 사경박 아니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그냥 이렇게 결정하세요. 시험 보다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가 나오면 진통 착사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나 팁 드릴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찾아보세요. 여기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진통 착사강 아니므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총칙 관련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당성 관련된 우리 기본적 내용을 한번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키워드는 불법 원인급여. 이 뜻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지문이죠. 부당이득. 다음에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경우,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경우 아닌 경우를 자꾸 냅니다. 이때 판례를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강박강탈 비명지르다. 다시 강박강탈 비명지르다. 다음 중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경우 아닌 경우 할 때는 이 키워드를 활용하시면 답 찾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왔다 그러면 유효보다는 무효를 전제로 해서 출제합니다. 등기 안 했고 병이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키워드는 적극 가담입니다. 적극 가담 아니면 유효. 따라서 제2매순이 알았다 할지라도 유일한 얘기죠. 적극 가담 아니니까 결국은 판단 기준은 적극 가담. 이면 무효 아니면 유효. 그러면 이것이 무효일 때 제1매수는 키워드가 대위 말소 들어가는 겁니다. 직접 안 되고 그 다음에 병 건너간 정이 선이라 할지라도 진통 착사강 아니기 때문에 이 무효를 가지고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선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선의정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거. 비정상적 의사표시 진통착사강 아니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견뎌보는 겁니다. 다음 주제에 들어갑니다. 대리의 삼명관계. 유권 대리 관련된 지문이 뜰 겁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대리는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를 보니 대리인께서 착오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착오 사실, 중과실, 중요 부분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겠지만 취소는 누가 하는 것일까? 대리인이 착오 있으니까 대리인 취소할 수 있을까? 본인이 취소할 수 있을까? 이 생각 가지면서 문제 풉니다. 첫 번째, 매도 계약 대리권이 있으면 계약금, 중도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 뜻은 병으로부터 을이 중도금, 잔금 받으면 갑한테 혹시 건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병이 계약금, 중도금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삥땅을 친다 그러면 대리권 남용 문제로 들어가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은 유효, 단 상대방이 알 또는 알수면 무효, 그 문제로 넘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을이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 이야기입니다. 이때 기망 판단 기준은 을 기준이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늘 강조합니다.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해제란 용어가 나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제도 마찬가지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대리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세 번째 거, 대리인께서 본인 이름만 기재하고 본인 인장만 날인했다 하더라도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수 있다. 판례태도. 네 번째 거, 대리인께서 착오가 있었네요. 이때 을을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 판단은 맞습니다. 그러나 을이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을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같은 거죠. 지금 2번이나 4번이나 같은 지문입니다.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다섯 번째, 을이 미성년자. 그냥 대리가 아닌 그냥 다른 곳에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했다. 그러면 이거는 취소 사유입니다. 재착사강 기억나십니까?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입니다. 근데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선임한 겁니까? 갑이 을을 선임한 건데 을이 미성년자란 얘기죠. 이때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는 지금 상태에서는 퍼펙트 유효, 확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갑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절대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답은 4번. 대리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 권한이 있는 자는 가서 계약하면 되는 거지 해제 취소권은 없다는 거죠. 계속 강조합니다.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해제권 취소권은 없다 이야기죠. 이때 연상해 보세요. 계약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하고 제3자는 수익자. 갑과 을에 문제가 있으면 수익자는 갑, 을 계약 끼어들어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자 수익만 받으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권한 정하자는 대리인.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이때 법 규정에서 보이계, 보존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이계. 이것을 세트 명칭으로 관리 행위. 이때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용 계량은 자칫 잘못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갖는다는 것.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 대리가 원칙이 아니고 각자 대리가 원칙. 다음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파산 이런 공통적 소멸사유가 있는데 헷갈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맞습니다. 대성 소멸사유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된 이후에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것.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한이 있네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대한민국은 소멸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다음 사기입니다. 대리인도 사기치고 상대방도 사기칩니다. 1번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하는 순간 딱 떠오르는 거 그놈이 딱 떠올려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선의 과실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상대방 언제나 취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거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문제 풀었습니다. 사기 판단 기준은 대리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취소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다시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본인이 결정한다는 얘기죠.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본인이 결정한다는 얘기 기억하세요.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본인은 차고 대리인은 차고가 없네요. 그럼 판단 기준은 대리인입니다. 차고가 없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두 번째도 본인은 선의, 대리인은 적극가담. 대리인 판단 기준 적극가담했네요. 따라서 이중매매는 무효. 불공정 법률행위. 궁박 본인 기준 이것도 힘들면 궁박할 때 비읍하고 본인할 때 이렇게 기억하든지 아니면 경무대로 기억하세요.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한다는 것. 대리에서 나오기도 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도 툭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대리인의 제한 능력자인 경우입니다.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미PP,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절대 본인도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도 취소할 수 없고 이 미PP의 법정 대리인도 나타나서 취소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는 뜻. 단, 의사는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대리의 삼명관계를 봤고요. 정상적인 대리였다 한다면 이제는 무권 대리를 가봅니다. 무권 대리는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적합화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대리권 없다는 말 무권 대리를 키워드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답의 키워드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다. 추인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잘못이 있는 자는 뭔것을 주장할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답을 찾아갈 수 있다. 망나니 아들을 생각하시면 딱 떨어지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무권 대리를 추인했다? 그럼 여기 추인한 때부터란 말이 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소급해서 처음부터 계약한 때부터. 요즘은 이 계약한 때부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 계약한 때로부터 좀 기억해 둘 것. 참고한다면은 무권 대리 추인은 말랑말랑한 불확정 무효 추인이므로 거슬러 올라가고 확정 무효 추인은 이것은 추인하더라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 두 번째, 최고, 악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침묵 지키면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보죠. 다행스럽게 우리 시험 범위에 최고 침묵해서 예스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부 다 노로 간주한다는 사실. 요령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대리권 증명하지 못한 을 자신이 선택한다. 논리모순이죠. 어떻게 무권대리 선택합니까? 이것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병에게 계약을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담하고. 네 번째 거 보세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할 수 있다. 이건 맞죠? 근데 대리인을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한테 책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무권 대리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 무조건 보호한다. 다섯 번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병 명의로 된 등기말서 청구할 수는 없다. 잘못 있는 자는 못못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은 5번. 무권 대리 관련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인했습니다. 소급해서. 아까 소급해서 처음부터 또는 계약한 때부터 본인이 사망했다. 무권 대리인 단독 상속했다.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 그 다물라. 무권 대리인은 쉽게 말해서 X 마스크다. 할 말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다음, 최고는 선악 모두 가능합니다. 최고, 친묵, 노루 전부 다 결정하시고. 다음, 철회는 선의만 인정되지요. 그래서 이걸 선철이는 최악. 이렇게 가세요. 철회는 선의만 되고 최고는 악의도 된다. 선철이는 최악. 무권 대리인 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잘못 있는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고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일 때 무권 대리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한테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것. 무권 대리와 관련된 또 하나의 테마가 바로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권 대리, 유동적 무효 다 사실은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문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나왔네요. 을에게 매도했고 곧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럼 아직 허가받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이 문제의 키워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받기 이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할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당연히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매매 효력은 있는가 없는가? 요거는 허가받기 이전 그 글자가 불확정 무효라고 했으니까 효력은 없다 그런 얘기죠. 이걸 생각하면 기억지문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계약상 체불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느냐? 요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해제란 용어, 채무 불이행은 계약 자체가 확정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디귿,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부당이득은 확정 무효가 돼야지 돌려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허가받기 전이라도 갑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 보통 출제는 그냥 이 해약금을 빼고 출제합니다. 배액 상환하고 해지한다. 그것은 곧 해약금 해제를 의미합니다. 허가받기 이전이라도 약속한 계약금은 다다다다다다다 줬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할 수는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3번. 유동적 무효 관련돼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 지역, 매매 계약했다. 허가받기 이전까지 유동적 무효,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것을 보게 되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매매 계약을 했다.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허가받았다. 허가 나면 확정 유효가 됩니다.
확정 유효가 됐는데 안 준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길을 가지요. 해제란 이 용어는 언제 쓴다? 확정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다. 그런 얘기고, 한편 허가받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면 확정 무효가 되죠. 그때 쓰는 용어가 부당이득. 쓰는 용어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 지급한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는 영역은 확정 무효가 될 때, 따라서 아직 허가받기 이전 이 상태에서는 체불로 인한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요걸 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확정 무효가 되기 전까지 이 상태에서는 요거 지급한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받을 순 없지 않는가. 그런데 허가 이전 협력할 의무는 있죠. 있으니까 소재기 손해배상 동그라미. 그런데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는 해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부수적 채무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본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허가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그러면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허가를 생략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허가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는 것은 허가를 생략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으므로 뭐다?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동적 무효. 허가 지역 아닌 곳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이건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법정 해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봅시다. 지금 허가받기 이전 체불로 인한 해제를 할 수가 없다 했으니까 계약 해제의 내용을 보자는 얘기죠. 최고가 필요하자는 경우 지체, 보통은 최고로 해야 되는데 미리 이행 거절을 명백히 표시했다면 최고할 필요가 없고요. 정기행위는 예식장, 화한 주문, 이행 불능 역시 마찬가지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해제 효과입니다.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따라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되겠죠. 채권, 채무 모두 소멸합니다. 이전되었던 물건은 해제가 되면 물건은 자동 복귀. 기억나세요? 소유권 복귀 모를 때는 자동 복귀로 가세요. 상수형 경기, 상속, 공영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모를 때는 자동 복귀. 다음 원상 회복합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원래 상태로 가려면 서락 묻지 않고 주고받은 것 다 원위치. 특징, 돈 돌려줄 때는 다음 날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줍니다. 하루라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받으면 받은 그날부터 사용하지 나눴다가 그 다음 날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더 받아야 됩니다. 다음 제3자의 범위는 해제 이전은 그 등기가 오케이입니다. 유효입니다. 따라서 서락 묻지 않고 보호받을 것이고 해제 이후 등기는 무효 등기, 꽝 등기. 근데 판례는 선의만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다음 계약금 가보겠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요물계약. 계약금을 약정한 상태에서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급해도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줘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서 우리는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요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므로 특징, 계약금 계약,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약정만 한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해약금 해지할 수 없고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도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 매도인께서는 일부 받은 배액 상환하고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런 지문이 뜰 것이고요. 결국은 계약금 해제는 다다다다다다 준 다음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행 착수 보통 중도금 지급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요 사이에서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뜻.
해약금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착수 이외에 단순 이행준비는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약금 해지할 수 있을 것이고 허가를 받았다 이행착수가 아니죠. 따라서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스톱해서 하나를 꼭 기억할 게 있다. 바로 이거죠. 허가 이전, 이후 관계없이 해해거릴 수 있다. 다시 허가 이전, 이후 관계없이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잔대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 이행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 미리 중도금을 주는 경우도 있네요. 약속한 날짜 미리 준 것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행착수로 봅니다. 그러면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